나사의 15조 원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나사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이 사태의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기술 없이는 우주에 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CIA와 나사가 극비리에 한국을 찾아온 진짜 이유, 그들이 절박하게 원했던 한국의 기술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캔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날, 세계 최강국은 어떻게 한국 기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케이트 앤더슨이에요. CIA에서 10년간 기술 분석관으로 일하다 지금은 나사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동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곤 해요. 감정보다 데이터를, 직권보다 증거를 중시하는 제 성격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나사 본부 회의실에서 들은 내용은 제 논리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화성 탐사선 아르테미스의 연료 제어 시스템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 마이클 워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15조 원이 투입된 나사의 최대 프로젝트가 기술적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밸브 기술을 보유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갑자기 한 연구원이 던진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스크린에는 낯선 그래프가 떠올랐죠. 한국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정확도 99.9999%, 내구성 10만 시간, 영하 200도에서 영상 500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밸브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비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찾는 건 우주선용 첨단 기술이지 캠핑용 가스통이 아니잖아요. 연구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 기업이 생산하는 건 바로 부탄가스 캔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캔의 밸브 기술이 현재 나사 기준을 150% 이상 뛰어넘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데이터를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수치는 명백했죠. 그것도 단지 현재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이 기술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죠. 마이클은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캠핑용 가스통 기술이 우리 나사의 첨단 우주 기술보다 낫다고요?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장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국장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회가 이 문제로 청문회를 준비 중이에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 지연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수천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작은 밸브 하나 때문에 무산될 위기라니. 여기서 실패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주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모두의 얼굴에 역력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CIA 시절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받은 자료는 더 놀라웠죠. 한국의 그 기술은 이미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우주 프로그램에 비밀리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들만 알고 있던 비밀 무기였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부탄가스 기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술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품질 안정성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은 우수한 성능을 보여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가 심했는데 한국 제품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품질을 유지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장실에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한국에 가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국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앤더슨, 이건 단순한 기술 조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 패권이 위협받는 거죠. 그의 말에 저도 심각해졌어요. 나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상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국장은 서랍에서 붉은색 파일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극비 자료입니다.
CIA가 5년간 추적해온 한국 부탄가스 기술이 모든 정보예요. 하지만 아직도 핵심 기술의 원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정재훈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MIT 최고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인재 전쟁이 중심에 있던 천재 과학자였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작은 부탄가스 회사에 합류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국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점입니다. 애국심? 개인적 이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적 돌파구? 파일에는 또 다른 인물도 있었어요. 김도한 박사. 한국 부탄가스 기술연구소의 창립자였죠. 90년대 초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독립해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다고 해요. 그의 이력에서 특이한 점은 학벌이 아닌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였어요. 대학원 없이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해 20개국 특허를 보유한 독특한 인물이었죠. 이 사람을 만나세요. 그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사가 아니라 관광객 신분으로 가세요. 절대 미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나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국장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이미 제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다니.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 부탄가스 기술연구소의 위치는 서울이 아닌 충청북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왜 첨단 기술 개발이 수도나 대도시가 아닌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렇게 저의 특별한 임무가 시작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문화체험 여행, 실제로는 미국 우주기술의 미래가 걸린 극비 임무였죠. 비행기를 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의 나사가 한국이 작은 회사 기술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그것도 단순한 부탄가스 캔 기술이라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과 미국의 우주기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곧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충청북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하자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평범한 산업단지였죠. 한국 부탄가스 기술연구소라는 간판도 소박했어요. 이곳이 정말 나사를 당혹스럽게 만든 기술이 산실일까요? 현관에 들어서자 젊은 안내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로 미국 에너지 전문 기자로 신분을 속였죠. 한국의 녹색 에너지 기술을 취재하러 왔다고요. 다행히 의심 없이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해 주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으시네요. 정재훈 연구원님도 계신 날이에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CIA 파일에서 본 그 정재훈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곧 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정재훈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죠. 중요한 실험 중이라 방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대신 다른 연구원이 시설을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실망을 감추며 그를 따라갔죠. 하지만 내심 어떻게든 정재훈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연구소 내부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첨단 장비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설비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장비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기서는 하루에 몇 개의 밸브를 생산하나요? 제 질문에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루 평균 5만 개요. 그런데 불량률은 0.0001% 미만이에요. 믿기 힘든 수치였어요. 나사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품질 안정성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연구원은 특별한 것처럼 설명했어요. 우리는 오차 제로 문화가 있어요. 김도한 박사님의 철학이죠.
작은 밸브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일해요. 그때 연구실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주변 연구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연구원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 주었어요. 김도한 박사님이세요. 방금 테스트 결과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젊은 연구원들에게 뭔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작은 밸브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기회다 싶어 저도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김도한 박사는 저를 보자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온 기자군요. 우리 밸브가 왜 특별한지 보여드릴까요? 제 정체를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호의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김 박사는 2개의 밸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왼쪽은 나사에서 개발한 최신 밸브, 오른쪽은 우리 제품이에요. 겉보기엔 비슷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이제 2 밸브를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까요? 김 박사는 특수 장비에 2 밸브를 장착했어요. 영하 200도에서 영상 500도까지 온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장비였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 밸브의 성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0분 후 나사 밸브의 그래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나자 완전히 작동을 멈췄죠. 반면 한국 밸브는 30분이 지나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게 우리 기술의 비밀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을 멈추지 않는 신뢰성이죠. 김 박사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나사 밸브라고 소개된 제품이 실제로는 나사 소유가 아니라는 거요. 미국 정부 연구소 기밀을 어떻게 한국 연구소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박사님, 하필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CIA 파일에서 봤던 그 얼굴, 정재훈이었죠. 그의 시선은 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어요. 케이트 앤더슨, CIA 출신 나사 자문위원이죠? 기자 신분으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상황이 정말 심각한가 보네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더 놀라운 건 정재훈이나 김 박사가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정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제 연구실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미국이 정말 공경에 처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운명이 이 작은 한국 연구소의 손에 달려있다는 현실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정재훈의 연구실은 이 건물의 다른 공간과는 달랐어요. 벽에는 MIT 졸업장과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감사패가 걸려 있었죠. 이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의 작은 연구소로 온 이유가 더 궁금해졌어요. 놀랐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정재훈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우리 기술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우주 분야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예요. 러시아와 유럽이 우리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만 모를 순 없죠. 김도한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나사가 직접 우리에게 연락했었어요. 1년 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기술을 구매하려 했어요. 기술 이전 없이 제품만요. 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거절하자 그들은 우리 기술을 복제하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방금 보신 테스트가 그 증거예요. 저는 곤혹스러웠어요. 나사가 이런 시도를 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래서 조건이 뭐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김 박사와 정재훈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 박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죠. 첫째, 우리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개발 파트너로 대우해주세요.
둘째,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연구를 통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요. 셋째,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젊은 연구원들이 나사에서 직접 교육받을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조건에 저는 놀랐어요. 보통은 미국이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교육 기회를 원했거든요. 왜 교육 기회가 중요한가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재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기술이 뛰어나지만 우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부족해요. 이론적 지식과 실제 경험은 다르죠. 우리 기술이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우린 단순히 부품 공급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인류의 우주 탐사에 함께 기여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기술적 우월함을 무기로 이용하지 않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김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나사와 전 세계 연구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죠. 1979년 대구의 가스 폭발 사고를 아세요? 27명이 사망했어요. 제 여동생과 조카도 그 중에 있었죠. 갑작스러운 개인사에 저는 당황했어요. 김 박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사고 원인이 불량 밸브였어요. 그때 맹세했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밸브를 만들겠다고요.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가스통 밸브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저에겐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정재훈이 이어받았어요. 김 박사님은 30년간 오직 한 가지만 연구하셨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밸브를요. 그 집요함이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됐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미국의 우주 기술이 발전한 건 냉전과 국가 간 경쟁 때문이었죠. 반면 한국의 이 기술은 한 개인의 상실과 사명감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은 신뢰성이에요. 99.9%가 아닌 100%를 목표로 했죠. 우주에선 0.1%의 실패도 치명적이니까요. 정재훈이 컴퓨터 화면을 켜고 복잡한 도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밸브 시스템이에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맞추고 있죠. 화면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밸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연료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나사의 현재 설계보다 최소 5년은 앞선 기술이었죠. 이걸 언제부터 개발하고 계셨어요? 3년 전부터요. 나사가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희는 이미 그들이 직면할 문제를 예측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준비했죠. 정재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나사가 직면한 문제를 그들은 이미 3년 전에 예측하고 해결책까지 준비했다니.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앤더슨 씨,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요.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함께 우주를 탐험하는 동반자로서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한국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협력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되어야 했어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재훈 씨는 왜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커리어를 버리고 여기로 오셨나요? 정재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저는 단지 유능한 엔지니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김 박사님처럼 저도 믿어요.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의 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미국은 언제부터 기술을 단지 경쟁과 이익의 도구로만 봐왔던 걸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한국에 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김도한 박사와 정재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그들의 기술 없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 이 협력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나사 본부로 직행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발견과 협상 결과를 보고했죠. 회의실은 전에 없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나요? 마이클 워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조건들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나사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항상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으니까요. 국장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뭔가요? 제가 김도한 박사와 정재훈의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자 마이클이 즉시 반발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나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연구원들을 받아들인다고요? 그건 기밀보안 문제가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마이클,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5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국장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기술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김도한 박사의 30년 연구, 가족 사고에서 비롯된 사명감, 정재훈의 선택,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기술 철학까지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물리적 우수성을 넘어선 철학과 가치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절대적 신념이요. 이건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국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우주를 탐험할 동반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기회예요. 단순히 기술적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긴 토론 끝에 나사 지도부는 한국이 조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미국 우주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술적 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2주 후 김도한 박사와 정재훈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나사 본부를 방문했어요.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기술적 토론이 시작되자 그 벽이 빠르게 허물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이클 워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정재훈의 설계를 보고 완전히 감탄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접근법이군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했죠? 정재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MIT에서 배운 이론과 김 박사님에게서 배운 실전 경험을 결합했을 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장점을 취한 거죠. 그날 밤 공식 만찬에서 김도한 박사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앤더슨 씨,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감사해야 할 건 제 쪽이에요. 박사님 덕분에 저희는 단순한 기술적 위기를 넘어 더 깊은 가치를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6개월 후 한국의 밸브 기술이 적용된 아르테미스 연료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가 있었어요. 모든 나사 관계자들과 한국 기술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전 테스트에서 항상 발생했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테스트 성공 후 백악관에서는 한미 우주 협력을 공식 발표했어요. 대통령은 특별히 김도한 박사와 정재훈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의 기여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미 우주 협력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요. 제 옆자리에는 정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정재훈이 말했어요. 캠핑용 가스통 밸브 하나가 이렇게 두 나라의 운명을 연결하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나 봐요.
우주선 발사 통제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아르테미스 우주선은 이제 인류를 다시 달로 그리고 더 먼 우주로 데려갈 준비를 마쳤어요. 김도한 박사의 말이 생각났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한국과 미국이 함께 놓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한 나라의 기술력은 단순히 건물의 높이나 군사력의 크기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도한 박사와 정재훈의 이야기는 한국의 진정한 기술 경쟁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정밀 기술,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장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부탄가스 캔 하나로 시작된 혁신이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